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저는 요즘 참 정치권에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가 막히고 소름이 돋습니다. 그래도 제가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야, 똥팔육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지 어느 정도 아는가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똥팔육 세력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잔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이번에 TV조선 단독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죠. 이번에 TV조선 단독 보도를 통해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구체적인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2019년도 11월 7일이었습니다. 탈북 어민이 판문점 내 남측 시설에서 안대로 눈이 가려지고 포승줄에 몸이 묶인 채 강제 북송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탈북 어민이 판문점에서 나와 정부 직원들에게 이끌려 군사 분계선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 그런데 사진만 보더라도 저때 당시에 심정이 어땠을지 그대로 느낄 수가 있죠. 얼마나 절망스러워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기가 싫었던 것인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도 공개가 됐죠. 그러나 결국에 정부 직원 4명에게 양팔이 잡힌 채 다음과 같이 군사 분계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하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을 둘러싼 사건이 저거 한 가지만 있지 않겠죠.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만큼이나 충격적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국정원이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신용복 선생의 글씨체로 작성을 했다고 논란이 됐었던 원훈석도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 내 대규모 인사를 강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강도 감찰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고강도 감찰이라는 것은 정말 고강도 감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국정원 내부적으로 고강도 감찰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 한 가지가 나왔죠. 놀랍게도 국정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라는 겁니다. 우선 일단 해당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검찰로 넘어가서 배당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데도 아니고 국정원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임 국정원장을 상대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적어도 이번 고발만큼은 쉽게 넘어갈 수가 없다. 결코 국정원이 서투르게 진행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묘하게 최근 들어서 박지원 전 원장이 제가 보기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그랬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실제로 지금 드러나는 걸 보니까 박지원 전 원장이 두려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국정원이 고발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박지원 전 원장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해명을 했는데요. 해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애당초 원 자료는 자기가 삭제할 수가 없어서 원 자료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첩보 자료를 삭제해가지고 뭘 내가 할 수가 있겠냐. 원자료가 남아있으니까 그것만 보면은 금세 삭제가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하러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어떤 첩보냐 이거거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박지원 전 원장이 됐거나 국정원이 됐거나 어떤 첩보를 삭제했다 이거에 대해서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으로 첩보 자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가 국정원이 생산한 첩보 자료, 그리고 두 번째가 군 당국이 생산한 첩보 자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자료를 박지원이가 삭제했다라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이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은 공유를 하는 부처이지 생산 부처가 아니다. 우선 일단 박지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에 논란이 됐던 첩보는 국정원에서 만들어진 첩보가 아니라 군 정보 당국에서 만들어진 첩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 TF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첩보는 군의 밈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 첩보였고, 그리고 밈스는 국정원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참에서만 관리하고 합참에서만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로 군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군이 뭐라고 밝혔습니까? 서욱정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관련 기밀을 삭제했다, 이렇게 밝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꼴이 완전히 우스운 꼴인 거예요. 국정원은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군은 국방부 장관이었던 사람을 막 폭로하고 있는 것이고, 완전히 그냥 아사리 파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이 되는 것처럼 서욱 또한 마찬가지로 즉각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군사 기밀을 삭제해라 그런 지시를 내렸던 것이 아니라 필요한 관련된 부서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던 것 뿐이다. 그러면서 서욱이 재차
재차 강조했던 것이 뭐냐? 원본 자료만큼은 결코 삭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합참 관계자 또한 마찬가지로 원본 자료가 삭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건 뭐예요? 그 얘기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7시간 감청 자료의 원본을 삭제했다라는 게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군이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이렇게 거대한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 소식통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상부 지시에 따라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상부가 어디를 뜻하는 것일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미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보면은 적어도 박지원과 민주당 TF가 얘기했던 게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논란이 됐던 첩보자료 삭제, 그거는 박지원의 책임이 아니라 군 당국의 책임이었다. 정말로 그 얘기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국정원이 전임 국정원장을 상대로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렇게나 서투르게 했을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박지원이 해명하고 난 뒤에 국정원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자기들이 이번에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했던 것은 밈스 자료랑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첩보를 삭제하긴 삭제를 했는데 밈스 자료랑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럼 남아있는 첩보가 뭐밖에 없겠습니까? 국정원 내부적으로 만들어져서 국정원 내부적으로 접근 가능한 보고서나 자료, 그거를 삭제했다라는 뜻이겠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 9월달 정보 당국이 이대준 씨가 나는 한국의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 라고 얘기했던 감청 자료를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첩보는 굉장히 중요한 첩보입니다. 왜냐면은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그때 당시 주장했던 것처럼 이대준 씨가 의도적으로 월북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북한 군인을 만나가지고 나는 한국의 공무원이다, 나를 구조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박지원 국정원이 확보했던 감청 자료는 문재인 정부의 월북 프레임을 정면으로 뒤집어 엎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던 감청 자료였던 것인데 그거를 박지원이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중요한 얘기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또 얘기를 들으시다가 야, 뭔 놈의 막 중요한 얘기가 이렇게나 많냐, 뭐 이것도 주목하고 막 저것도 주목하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진짜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군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감청 자료랑 원본 자료까지 삭제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 군이 그런 식으로 감청 자료를 삭제하기는 삭제했으나 적어도 월북이라고 하는 프레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가 월북이다 라고 판단을 내릴 때 그 근거로 쓸만한 첩보 보고서를 만들 만한 곳이 어디랑 어디밖에 없다고요? 군 정보 당국이랑 국정원 두 군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군이 그거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건 상식적으로 뭐밖에 없는 거예요? 국정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국정원 내부적으로 만들었던 첩보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라는 뜻이 되는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뭔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안 드시나? 나 혼자만 그런 생각이 드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박지원이가 분명히 제일 처음에 해명했을 때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국정원은 내부적으로 첩보를 만들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군이 만든 걸 공유받는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국정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법한 사람이 누구보다도 국정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던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그때 당시 박지원이가 국정원이 내부적으로 만들었던 첩보 자료가 자기가 생각했던 문재인 정부가 생각했던 결론과 맞지 않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 보고서를 폐기하고 배제했던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부 첩보 보고서를 배제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숨기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국정원은 내부 첩보 보고서를 만들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주장했던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가지만큼은 지금까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실이 이례적으로 그때 당시 연달아 회의를 열었었는데 제일 첫 번째 회의가 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대준 씨가 표류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의논이 됐다가 갑자기 어떻게 된 것인지 월북했다라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복잡합니다. 막 서욱이 됐거나 막 서운이 됐거나 희한하게 막 이름도 비슷하고 무슨 뭐 박지원이가 됐거나 또 무슨 김유근이가 됐거나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막 정말로 막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픕니다. 이만큼이나 문재인 정부가 자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나 철두철미하게 감춰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이렇게나 복잡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조국 사태가 됐거나 뭐 정경심 교수가 됐거나 하나같이 논란이 있던 사건들, 그 사건들도 이것만큼이나 복잡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죠?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졌고 관련된 사람이 처벌을 받았죠. 저는 그래서 100% 확신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똥팔력 세력들이 놀라운 충성심을 보여줘가지고 이 모든 사건에서 대통령의 대자도 꺼내지 않고 있는데 이 충성심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충성심이 언제까지 지켜질지, 그리고 그 충성심이 깨지게 됐을 때 윗선이 시켜서 한 일이다의 윗선이 누구로 드러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